5살 딸을 키우고 있는 박 씨는 얼마 전 친정 가족들과 모처럼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캠핑장에서 한참 고기를 굽고 있던 찰나 초등학생 조카가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며 울부짖기 시작하는데요. 박 씨의 딸이 조카의 중요 부위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조카를 살피기는커녕 딸의 발차기 자세 교정을 해주고 있던 남편. 알고 보니 남편이 딸에게 누가 괴롭히면 딱 3~4번만 참고 그 뒤에는 사정없이 발로 차버려라고 가르쳤다는 건데요. 딸을 깡패로 키울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참는 방법도 가르쳤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남편. 달라도 너무 다른 자녀 교육관을 어떻게 하면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실제 사연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중요 부위를 잡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 그 사파, 남자들은 그 사파 보면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의 사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박 씨는 현재 40대 초반이고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둘 모두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 씨 남편이 그 외적으로 따지면 김은배 팀장님 젊은 시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 유도, 주짓수 온갖 종목을 섭렵했다고 하고요. 몇 가지는 단증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젊었을 때는 소위 인싸, 이 주변 친구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걸 즐기는 편이어서 이런 활동적인 남편 모습에 끌렸다고 합니다. 자, 결혼 짓고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는데 첫째 딸이면 얼마나 이게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아. 막 그런 느낌이죠. 정말 얼마나 예쁘겠어요. 딸바보들 주변에 많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진으로 자기 뭐 프로필 뭐 여기저기 SNS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사건 반장을 보면 맨날 뭐 폭행, 유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남편이 걱정을 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 딸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태권도 가르쳐야겠다. 여기까지는 그냥 애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아유 딸바보 진짜 걱정도 팔자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갈등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딸이 5살 되던 해 가족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그냥 사달이 났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그 김 씨에겐 초등학생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 가까운 거리에 이제 주로 살면은 이 사촌 간에 이제 자주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카가 좀 개구진 면이 있어가지고 이 박 씨 딸만 보면 자꾸 이제 장난을 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러다가 이제 박 씨네 가족들하고 오빠네 가족들이 캠핑장으로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그날도 이제 어른들은 저쪽에서 뭐 고기 굽고 그러니까 불판이 위험하니 너희들 저기 떨어진 데 가서 놀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조카가 보통 때처럼 딸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아이고. 도망가거나 밀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장난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박 씨는 조카에게 하지마 주의 정도만 주면서 사이좋게 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카가 저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니까 딸이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귓속말로 뭔가 쏙쏙쏙쏙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딸이 이제 조카가 장난을 칠 때마다 막 와빠서 아빠한테 막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빠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고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씨는 보면서 아 정말 아빠가 딸을 잘 이렇게 달래주면서 잘 지내는구나. 너무 흐뭇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음식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카가 그렇게 소리를 지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 조카가 장난을 다시 치니까 갑자기 박 씨 딸이 야 하고 한번 기합을 소리를 지르더니 가서 이 조카의 양손을 잡고 그냥 그 주요 부위를 확 차버린 겁니다. 이번 주말에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 선수한테 그 중요 부위를 그 부근을 한번 탁 이렇게 했어. 그 보는 순간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랬다니까요. 단 축구 선수들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틀림없이 보호대가 없었겠죠. 없었겠죠. 아니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딸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3번까지는 참고 그걸 건드리면 3번 참았는데도 안 멈춘다. 그러면 거기를 사정없이 차버려.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찾아와서 귓속말 했다 그랬잖아요. 그 귓속말이 뭐였냐면 아빠 이번에 첫 번째야. 2번 참았어? 그 3번 참았어. 이걸 귓속말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쫓아나가서 이렇게 걷어차는데 박 소장이 그랬죠.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걷어찼다. 제대로 배웠네. 예.
아버지가 딸에게 호신술이랍시고 걸어다닐 때부터 저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아 좋다 호신술이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3, 4번은 국룰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 아, 근데 아무리 국룰이라도 이제 일단은 조카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여기 뭐 흉악범이나 유괴범이나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사촌 오빠잖아요. 친오빠 같은 오빠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사촌 오빠 저 나이 때 사촌 오빠들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 박 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조카인데 그 조카가 대굴대굴 구르니까 오빠하고 올케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다 뛰어왔겠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박 씨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괜찮니? 아프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허둥허둥 거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을 딱 봤어요. 근데 남편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딸을 딱 앉혀놓고 자세 교정, 네, 호신 발차기 자세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는 저기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내 딸 눈높이에 딱 맞춰서 생각보다 그 부위가 높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아까 너도 넘어질 뻔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디딤발에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높이를 막 잡아주면서 조언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 결국 진짜 2박 3일 여행 이게 온전했겠습니까? 완전히 와그라졌겠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박 씨 부부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박 씨 사연자 남편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다는데요. 당시 상황 두 패널분 함께 재연해 보겠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니 당신 내가 아까 오빠랑 세연이 앞에서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그 애가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괜찮냐고 좀 달래주고 사과는 못할 망정 거기서 자세 교정을 하고 앉아있어? 눈치 없이 좀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조카가 자꾸 우리 딸 머리를 휙휙 잡아당고 가니까 참다가 발로 찬 거잖아. 그럼 자꾸 괴롭히는데 그걸 참고만 있어? 확실하게 딱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조카 딴에는 좋아서 장난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길 차버리라고 애를 가르치냐고 이 인간아. 우리 딸 깡패 만들 일 있어? 그래도 좋아? 뭐 깡패? 깡패? 아 어느 아빠가 딸을 깡패로 키울 생각을 하냐? 그리고 나는 우리 딸한테 약한 사람은 절대 때리면 안 되고 괴롭히는 사람만 때려줘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유난 좀 그만 떨어. 아,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 이자연 기자와 양지열 변호사님은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거. 거의 뭐 한 3, 40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뭘 30년까지다. 자, 아무튼 자, 소장님. 네. 소장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물론 아빠 마음이 저는 이해는 되게 돼요. 왜냐면 요즘 정말 딸들 키우는 아빠 마음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호신술 가리키고 싶고 3번 참으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국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참으라 그런 게 이제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촌 오빠를 저렇게 이렇게 차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빠가 장난치는 거하고 얘가 지금 중요 부위를 차서 이 아이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대상도 가리켰어야 된다. 네, 뭔가 나쁜 아저씨거나 정말 널 때리거나 무섭게 제일 생긴 중요한 걸 빼먹었어. 네. 아. 제 누구를 때려야 될지 사촌 오빠나 오빠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결국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 저렇게 소장님 말씀처럼 아무나 저렇게 발길질을 해버리니까 결국 우려하는 일이 교수님 터졌다면서요. 예, 딸이 이제 놀이터에 나온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학부모 한 명이 아이들 간식을 챙겨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 씨 딸이 간식을 딱 잡아드니까 꼭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셈이 났는지 딸의 간식을 갖다가 딱 이게 뺏어 가버렸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바로 친구의 그것을 뻥 찬 게 아니라 차버리려는 신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박 씨가 곧장 그 딸을 갖다 제지를 했고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도 아이 학부모에게 연신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늘 학부모들끼리 중재를 하는 그런 그 편이었는데 딸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럴 때마다 폭력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엄마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아빠도
하도 딸이 그냥 괴롭힘 당하고 울고 들어오니까 짱돌로 머리 때리라고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우 참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딸을 깡패로 키우는 것 같은 우리 남편, 서로 다른 교육관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이건 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전 사실은 이제 남편분이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배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 어딜 가나 함부로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주먹 휘두르지 말라는 걸 또 가르치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더 잘하시겠죠.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누구에게나 저게 통하진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최후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날 납치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참지 마라, 이런 정도. 그리고 운동은 본인이 가르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한테 맡기세요. 자, 소장님.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빠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아빠는 하나는만 알고 지금 둘 셋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배우면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원만하지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학교 생활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1번 대화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인가, 또래 관계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르쳐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도 못할 경우에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땐 또 호신술을 이용해서 내 몸을 방어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 다 건너뛰고 그냥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같이 때리기만 가르치시면 안 되고, 아내 말도 좀 경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또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아니 뭐 저희 딸하고는 저 나이가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이제 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뭐 저렇게 좀 참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상해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요. 또 이 그 딸이 나중에 그 과도하게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부싸움을 할 때 그때 큰일 그 납니다. 남편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돈집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대가 끊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결혼을 갖다가 시키겠느냐, 이걸 알고 그런 거 어떤 걱정도 약간 이제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나중에는 잘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그대로는 가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셋 하고 무조건 걷어차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갖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철이 없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도 뭐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맞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른들에게 좀 도움 청하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 여러분들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LSY님, 학폭 가해자로 키우네요. 여기에 교육관이란 이름을 붙여도 되나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응이응님, 저 나이 때 교육 잘해야 됩니다. 남을 때리라니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연옥님, 3번 참으라고 했으면 된 거죠.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